안녕하세요, 쿠다지입니다. 이제 날이 좀 풀리면서 자전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자전거를 알아보다 보면은 이제 크게 스포츠 자전거,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나 아니면 MTB 이쪽으로 알아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해봤자 이제 크로스바이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요새는. 보통 거기까지 한번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스피드를 원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랑을 타겠다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드바이크 아니면 MTB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로드바이크와 MTB 중에서 속도를 따지자면은 로드바이크가 더 빠르고 MTB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비포장을 신나게 달릴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제 자전거를 고르는 입장에서 스피드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로드바이크를 알아보면서 드는 의문이, 그래서 로드바이크는 속도가 몇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나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막 올려요. 뭐라고 올려? 로드는 평균 속도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제 걔는 로드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아마 거기에 답변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달려요. 뭐라 그래? 딴 거 다 필요 없고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갖고 사람마다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만큼 나온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엔진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 몸. 참고로 이제 스포츠 바이크로 넘어오면은 로드바이크나 MTB나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엔진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전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들 하체 운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타본 사람들, 아니면 진짜 저가만 타고 그냥 대충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로드바이크나 MTB 그냥 스포츠 바이크 넘어오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라는 게 거의 수영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자전거를 탈 때 일단 쓰이는 부위가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복근, 갑바, 어깨, 등, 그리고 전완근이라고 하나요? 속된 말로 딸근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다 써요. 그래갖고 실제로 자전거를, 이런 거 스포츠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타갖고 신내 달렸어. 다음날 되면 온몸에 막 구타당한 거 좀 존나 아파요, 진짜. 온몸에 그냥 안 쓰던 근육 막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얼마나 골고루 분포가 잘 돼서 얼만큼 그거를 자전거를 타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네가 어느 정도 레벨일 때 어느 정도 평균 속도는 나온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절대값은 아닙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로드를 타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속도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로드 기준입니다. MTB는 난 모르겠어요. 거의 안 타봤어. 나 로드밖에 안 타봤고, 그리고 내가 타본 속도의 범위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타본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네가 로드를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로드나 MTB는 스포츠 자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나마 크로스바이크라고 많이 타보신 분들은 좀 낫겠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보통 자전거 타고 내리는 것도 못해.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고 타고 내리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타는 그 따릉이, 뭐 아줌마 자전거 이런 거하고는 타는 방법 자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네가 자전거에 네 몸이 적응이 안 된 시기, 그때 같은 경우에 몇 킬로 나오냐면은 보통 평속을 했을 때 15에서 17k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속이에요, 평속. 최고 속도나 그런 게 아니라 평속. 그냥 어플로 찍어갖고 장거리를 뛰었을 때 보통 평속. 그러니까 보통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냐면은, 편도가 됐든 왕복이 됐든 편도 또는 왕복 20km 정도 가면은 자전거에서 아예 내려가지고 막 우와 씨발 존나 힘들었다 하면서 쉬어야 되는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그렇게 해서 탔을 때 보통 15에서 17km 정도의 평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더 열심히 탔어. 그랬을 때 자전거에 네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막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궁뎅이가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 일단 네가 포지션도 존나 어색하고 막 여러 가지가 몸이 맞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여러 군데가 아프고 쑤시고 막 결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없어진 상태. 거의 없어, 거의.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거의 없어진 상태. 그래가지고 20에서 30km 정도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정도. 대충 이쯤 되면은 평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쯤 됩니다. 17에서 19km. 그래, 이해되시죠? 처음에 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15, 17 이거밖에 못 찍어 보통. 이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자전거에 네 몸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20에서 30km 정도를 이 정도 페이스로 가면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정도가 됐을 때 17에서 19km 나와요. 평속.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면서 네가 혼자 탄다고 했을 때 몇 킬로 정도 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이스 배분이 어느 정도 되는 시기. 그러면서 물량을 맞춰갖고 한 톤을 가져갈지 두 톤을 가져갈지 그 계산이 떠오르는 시기. 이쯤 됐을 때 이쯤 되면은 보통 왕복을 해서 50km는 무난히 가요. 그 이때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한 20km 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속이. 물론 이거는 그냥 보통 20에서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날에는 25km까지 올라가요. 보통.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이것도 혼자 타고 다닐 때의 기준이에요. 혼자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에서 안 내리는 시기가 와요. 이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전거는 원래 내릴 필요가 없어. 먹는 거, 쉬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전거 위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물론 내릴 때는 쌀 땐 내려요. 그 외에는 다 자전거에서 해결 가능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혼자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에 내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면서 먹고 가면서 쉬고 자전거 위에 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멈출 때는 이제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그리고 쌀 때 이때 말고는 자전거에 내리지 않아. 그게 돼. 그 정도 레벨 되면은 제 경험상 여기부터 이제 제 경험상이죠. 경험상 왕복 또는 어떤 원을 둥글게 가는 뭐 그런 코스로 100km를 탈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평소 보통 이쯤 나와요. 24에서 28 정도. 그리고 플러스로 컨디션이 좋아. 그럴 때는 최대 32km까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전부 다 내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정도쯤 다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속도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샵에 가고 동호회 몇 번 나가보거나 들어본 얘기로는 여기부터 이제 카더라예요. 내가 해본 게 아니야. 이 이상 나도 못 해봤어. 그리고 모르고 그 카더라 통신으로 봤을 때 보통 평속 35에서 40 정도까지 나온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타는데도 입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른대요.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대. 그러니까 거기서 입상을 하고 또는 프로까지 넘어가는 애들은 이거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속이 40에서 40 이상이란 얘기예요. 평속이. 순간 스포츠가 아니라 평속이. 여기부터는 나도 듣기만 한 거라서 내가 가보지 못한 영역이라서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이 로드를 탈 때 속도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가 아직 잘 정리해드리자면은 네가 아직 자전거 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자전거 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스포츠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탔을 때 이야기예요. 앞전에 MTB 같은 걸 존나게 탔다가 로드 넘어가야지 라는 사람들 그런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많이 타봤자 크로스바이크를 타고 동네만 돌았을 정도 이 정도 레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로드로 왔을 때 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15에서 17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네가 허리가 좀 안 아파지고 이제 좀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자전거 사이즈가 이제 막 불편하지가 않아. 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17에서 19 정도. 그리고 혼자 타고 다니면서 이제 혼자 페이스 배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아래에 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거리를 보고 물을 계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래갖고 최대 왕복 50km 정도는 이 정도 빡세게만 갈 수 있겠는데 뭐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한 20에서 25 컨디션 좋을 때 25까지 이 정도 나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먹는 거 쉬는 거 자전거 모두 해결이 가능하고 멈출 때는 쌀 때랑 신호등 대기할 때 왕복 아니면 코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100km 탈 수 있는 시기. 이쯤 되면은 평속 24에서 28 정도 그리고 컨디 제일 좋을 때는 32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35km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추어 대회를 참가할 정도 레벨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게 다 절대값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편차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정말 로드를 안 타봤는데 속도가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참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계산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얼추 맞아요. 내가 이거를 나도 앞에서 말했지만은 하도 물어보는데 답변들이 죄다 그냥
엔진이 중요하다, 엔진이 중요하다 이것만 말하고 앉아있어갖고 내가 타보고 그때 마침 주변에서도 같이 좀 탔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보면서 내가 속도기를 사서 계속 그 체크를 하고 하면서 내놓은 내 나름의 경험치의 결과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로드를 구입하실 때 속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엔 다른 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